현재 한국에서 흥행을 달리는 주토피아2에도 연예인 더빙이 들어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토피아2 더빙판에는 나영석 PD님이 이 두더지를, 문상원님이 코끼리 비명소리와 바다 코끼리를, 이영진님이 상담사를, 가비님이 미스터빅의 손녀 주디스를, 마지막으로 미미님께서 해독제 팬의 목소리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주토피아2의 연예인 더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의 앞선 영상들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전문 성우가 아닌 연예인이 더빙을 맡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토피아2의 연예인 더빙은 매우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더빙은 주연 캐릭터들이 아닌 정말 짧게 등장하는 캐릭터들만 골라 카메오 수준으로 참여한 더빙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주연인 주디와 닉을 연예인 더빙했으면 진짜 다 죽여. 아무튼 이번 주토피아2 연예인 더빙 소식을 들은 저는 다른 것보단 신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디즈니도 연예인 더빙을 한다고? 라고 말이죠. 알다시피 연예인 더빙은 대부분 인지도가 낮은 애니메이션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 없는 디즈니에서 만든 작품에 연예인 목소리를 입힌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디즈니는 이번 주토피아2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그리고 오래전부터 연예인 더빙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주토피아2의 흥행도 축하할 겸 우리나라 연예인 더빙이 들어간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을 모아봤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소개할 테니 잘 따라오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사례부터 소개하죠. 바로 2012년에 개봉한 주먹왕 랄프에서 주인공 랄프를 연기한 정준하 씨의 더빙입니다. 나야 뭐 우리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넨 왜 여기 있지? 이번 정준하 씨의 더빙은 연예인 더빙의 이미지가 최악을 향해 가던 2012년에 개봉했음에도 랄프와 싱크로율 높은 목소리와 연기력 덕분에 극찬을 받았던 매우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때문에 옳게 된 연예인 더빙의 예시로 항상 언급되는 명 더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TMI로 2019년작 주먹왕 랄프 2편에서는 아쉽게도 정준하 씨가 랄프를 맡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랑 단짝 친구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니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근데 이 편이 정말 문제가 많았다는 걸 생각해보자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작품부터는 꽤 과거로 돌아갑니다. 디즈니가 역시 대기업인지라 2010년대나 2020년대에 연예인 더빙을 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2000년대 전후에 나온 작품들 중에는 의외의 연예인 더빙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두 번째로 소개할 1996년에 개봉한 노틀담의 꼽주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에스메랄다의 목소리를 연기한 연예인은 배우 채시라 씨인데요. 늘 백성을 위한다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기 짝이 없죠. 채시라 배우님은 사극에서 고위층 인물들을 많이 연기해 오셨으며 특유의 고급적인 목소리를 인정받아 공중파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이 덕분인지 채시라님의 더빙은 전문 성우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이런 수준의 더빙이 한 2010년대에 나왔다면 연예인 더빙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1997년에 개봉한 헤라클레스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헤라클레스와 메가라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는 무려 장동건, 이승연 배우입니다. 전 준비됐어요. 이젠 여길 떠나서 괴물들과 겨뤄보고 싶어요. 메가라예요. 남들이 맥이라고 불러요. 그럴 사람도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하지만 앞에 채시라님의 더빙과는 다르게 이번 더빙은 좀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좀 조심스레 말하자면 1997년에 나와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번 헤라클레스의 더빙판은 오히려 전문 성우인 김환진님의 하데스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왔다는 얘기를 왜 진작 안 했지? 네 번째는 2000년에 개봉한 쿠스코의 더빙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쿠스코 황제의 목소리를 맡은 사람은 바로 개그맨 심현섭 씨입니다. 멋지지 않아? 이게 바로 내 생일 선물이지. 난 정말 행복해. 저처럼 90년대생이시라면 모를 수가 없는 코미디언이신데요. 바로 개그 콘서트의 장수 코너 봉숭아 학당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바보 캐릭터 맹구가 바로 이분입니다. 심현섭 씨는 쿠스코에서 수준급의 목소리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때도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막상 영화가 나온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더빙이라고 칭찬했고 오히려 이 편에선 심현섭 씨가 더빙을 못 맡았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2002년에 개봉한 보물성의 더빙입니다. 보물섬이 아니라 보물성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제임스, 짐의 목소리를 맡은 연예인은 가수 겸 배우인 장근석 씨입니다. 엄마,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 해결책이에요. 그 보물만 있으면 벤보 여관을 100배는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장근석 씨는 한류까지 진출하셨을 정도로 저희 세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대스타이신데요. 1987년생인 장근석 씨는 16살의 나이에 이 영화를 더빙하시게 되었습니다.
더빙의 퀄리티는 좀 아쉽다는 평이 많지만 작중 주인공의 나이가 장근석 씨의 나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평도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감 있는 목소리도 좋지만 전문성으로 쓰는 게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 디즈니 연예인 더빙은 제가 지금까지도 실사화를 바라는 명작 공주와 개구리입니다. 먼저 이번 영화의 빌런 닥터 파실리에의 목소리를 맡은 연예인은 바로 박철호 배우입니다. 너나 나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진짜 강한 힘은 마술이 아니지 않니? 바로 돈이야. 박철호 배우님은 드라마는 물론이고 뮤지컬의 연극까지 엄청난 경력을 보유하신 만능 배우이신데요.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 배우는 이번 공주와 개구리뿐 아니라 여러 디즈니 작품에서 더빙을 맡아오셨다는 겁니다. 1992년 알라딘에서 자파의 노래 파트, 1995년작 포카운터스에서 포카운터스의 아버지 포와탄의 노래 파트, 2004년작 카오 삼총사의 빌런의 목소리까지 디즈니와 인연이 매우 깊으신 분인데요. 게다가 더빙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서 연예인 더빙인 줄 모르고 보신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주와 개구리 더빙에 참가한 연예인은 박철호 배우만 계신 게 아닌데요. 다음으로 영화의 조력자 마마 오디의 목소리를 맡은 연예인은 원로 가수 윤복희 씨입니다. 저런 실탄이 유감이네. 되게 특별한 사탕인데. 윤복희 씨는 무려 1952년 뮤지컬로 데뷔하신 원로 가수이시며 1967년 대한민국의 미니스커트 유행을 일으킨 역사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앞에 박철호 배우님처럼 디즈니와의 인연이 깊으신데요. 미녀와 야수의 주전자 부인, 포카운터스의 버드나무 할머니, 노틀담의 꼽추의 가고일, 뮬란의 할머니, 신데렐라의 요정 데모까지 주로 할머니 캐릭터들의 목소리와 노래를 맡아오셨습니다. 이런 윤복희님의 연륜과 경력 덕분인 걸까요? 이분이 연기하신 캐릭터들의 목소리는 우리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더빙은 바로 2012년 개봉한 메리다와 마법의 숲인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메리다의 목소리를 연기한 연예인은 바로 배우 강소라 씨입니다. 언젠가 내 어머니처럼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매일매일 난 어머니의 감독 속에서 살고 있다. 아마 강소라 배우는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미생의 모습으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훌륭한 배우이신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 영화의 더빙만큼은 매우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시면 많이 어색하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메리다와 마법의 숲 역시 연예인 더빙의 이미지가 최악을 향해 가던 2012년에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디즈니 픽사 작품 치고는 크게 흥행을 못하는 바람에 연예인 더빙 이슈는 조용히 지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디즈니의 연예인 더빙은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은 특이하게도 1992년 애니메이션과 2019년 실사판 모두 연예인 더빙이 들어간 작품인데요. 먼저 1992년 애니메이션에서 재간둥이 지니의 목소리를 맡은 연예인은 한국의 원로 배우 김명곤 씨입니다. 아니, 이번 주인님은 지난번보다 훨씬 작네? 아니면 그새 배가 불었나? 김명곤 배우님은 과거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다는 특이한 이력을 지니신 분인데요.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면 2014년 천만 영화 명량일 겁니다. 다시 알라딘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디즈니 뮤지컬 영화는 일반 목소리 성우와 노래 성우를 따로 뽑는 게 많은데요. 하지만 원작 알라딘에서 김명곤 배우는 지니의 노래도 직접 부르셨다고 합니다. 알라딘 주인님 소원이 뭔가요? 게다가 노래도 수준급으로 뽑혀서 원로 배우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도 받았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1992년 알라딘뿐 아니라 이후 디즈니에서 만든 알라딘 2, 3, TV 시리즈 알라딘까지 모든 지니의 한국어 더빙을 김명곤 배우가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2019년작 실사 알라딘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도 지니가 주인공인데요. 실사판에서 신스틸러 지니의 목소리를 연기한 연예인은 뮤지컬 배우 정성화 씨입니다. 2022년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로 출연하신 배우로 유명하죠. 앞에서 소개한 김명곤 배우처럼 정성화 씨 역시 지니의 노래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역시 매우 수준급으로 뽑혔는데요. 역시 뮤지컬 배우의 짬바는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니와의 인연 덕분인 걸까요? 정성화 배우님은 뮤지컬 버전 알라딘에서도 지니로 열연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두 버전의 지니 모두 이런 수준급의 연예인 더빙을 받았다니 다른 영화들도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연예인 더빙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2009년에 개봉한 픽사 작품 업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칼 할아버지를 연기한 연예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고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아유, 하나님 맙소사. 당장 숯불더미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와. 알았어요.
이순재 선생님의 목소리 연기에는 제가 다른 수식어를 붙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요. 칼 할아버지의 얼굴과 딱 맞아떨어지는 목소리 톤과 누가 들어도 전문성이 느껴지는 성우 연기, 게다가 초콜릿을 초콜릿으로 발음하는 디테일까지. 초콜릿을 좋아하나요? 그야 물론 초콜릿. 진짜 이 정도면 픽사에서 미래를 보고 디자인한 캐릭터가 아닐까요? 정말 비전문가인 연예인을 성우로 쓰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준 명더빙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연기로 저희의 추억에 자리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재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지금까지 세계적인 대기업 디즈니의 영화에 들어간 의외의 연예인 더빙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저도 조사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 더빙들 중에서도 수준급의 더빙이 많았다는 것도 꽤 놀랄 부분인데요.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인가 봅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연예인 더빙을 안 좋아하는 저라도 디즈니의 더빙이라면 꽤나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연예인 더빙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디즈니의 연예인 더빙을 소개해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다음 영상은 드림웍스의 연예인 더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나그네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